원리탐구원장입니다. 우선은 요거 틀린 거 이거 보시면 우선은 이제 여기 진도표인데 우선 제가 원리탐구 혹시 설명회로 오셨어요? 어머님 또 오셨었어요? 아니요, 못 왔어요. 거기 가면 제가 항상 원리탐구 설명회 할 때 요거 얘기를 해요. 여기 물론 보시면 여기 초등 저학년들 용 설명회 자료인데 그 중에서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걸 해요. 물론 여기 뒤에가 우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공타는 그런데 여기 이거 이야기를 해서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왜 왔어? 그러면 대부분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돼? 그러면 아니, 공부를 이제 그럼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러면 공부를 뭐 하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려고요. 또 공부를 잘 하려고 해서 저에서 뭐 하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가야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잘 보려면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이제 그 다음 공부를 생각해서 좋은 직업 이제 그까지 생각 많이 못 해봤나 봐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죠. 뭐 그렇지. 그리고 그 목적이 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놀려고 태어난 건데 공부는 하지 않으면 노는 시간이 없어진다. 이제 처음에 4학년 이전까지는 퍼즐들이 많고 거의 퍼즐로 되어 있는 책들도 많아요. 책들은. 근데 거기는 주로 재미를 통해서 수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원리탐구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수학이 여기 해놓은 거 애들한테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리탐구를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노는 시간을 확보하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 대부분 창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1 더하기 1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뭐냐? 피곤합니다. 이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노동이 아니다. 노동으로 특히 이렇게 막 노동으로 해야지 풀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노동으로 풀 수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노동으로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또는 되더라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놀 시간이 없다. 우리의 목표는 놀 시간이 그렇게 하면 놀 시간이 있겠느냐 이게 자주 물어봐요. 시험에 쓰면서 이렇게 풀면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요. 꿈이 있으면 최후의 꿈은 원래 많이 노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그러려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원리탐구에 숱하게 많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원리탐구 이 얘기를 내가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얘들 보기에 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꼬드기는 건가 이런 건데 실질적인 목표가 원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절차들은 수업 진행과 방법들은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제가 처음에 오면 숙제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질문을 하고 여기 한 3시간 수업에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일부 모자라면 좀 넘어가기도 하고 남으면은 또 유제 같은 게 풀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오답노트 작성은 어머님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이제 할 거니까 오답노트 해서 틀린 부분을 다 고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자신 정리할 시간을 줘요. 시험에 나올 거 내가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고 그리고 틀린 거 다 정리하고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제출을 할 때 봐요. 아니면 식 쓸 때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식지도를 해요. 그리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이게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다 하지 않으면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뒤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밀려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끝나는 학생들은 시험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빨리 끝나는 학생들 정상적으로 하면 약간 남으면 이제 숙제할 시간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숙제는 이제 유제하고 종합 문제 한 단원씩, 그리고 채점 꼭 해오라고 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고 있다고 채점 좀 안 해온 게 있어서. 그리고 이거 아까 여기 있네. 잠깐만요. 보면 여기 이제 그 식이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요거를 먹을 식적 하면 많이 안 들어가고 보니까 그거 먹을 식적 식은 이거고, 식을 안 쓰면은 여기 무식, 여기 식을 안 쓰면 얘 무식한 녀석아 내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식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식 중에서 이 좋은 식이 있습니다. 좋은 식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목표가 이 좋은 식 쓰기인데 제일 나쁜 식이 안 쓰는 거, 그 식이 아니고, 그 다음은 노동으로 이제 막 세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좋은 식이 아니고, 그다음 식 중에서 좋은 식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더 어려워져도 그 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또 기호로 나오고 숫자로 나오는데 다음에 기호로도 넣으면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 문자로 쓰면 중학교 형태가 되고, 이제 숫자로도 무리수가 쓴다든가 이렇게 쓰면은 뭐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 형태를 그 학년에 맞게 식을 쓰게 해요. 뭐 이 선생님 괜히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게 약간씩 바뀌면서 그러면 배우는 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 공부량, 좋은 식을 쓰게 한 이유는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 양을 줄여줍니다. 공부량 줄이기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했던 공부가 고스란히 쓸 수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공식을 절대 외우지 못하게 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머릿속에서 식을 쓰면서 만들어져야 되고, 외워서 쓰는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응용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좋은 식 쓰기에 이렇게 지금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는 시험지에서 틀린 부분만, 그 중에서 시험지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번 내가 저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 계산 실수, 답을 옮기다가 잘못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오답 노트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세모를 하고 이럴 때는 식이 틀린 거니까 그 오답 노트를 하게 하고요. 책에 틀린 건 책에다 하면 되고, 특별히 여기서 오답 노트를 안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따가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하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식이 없으면은 소수령에서 예를 들어서 답이 단순 실수는 10점 만점이라면 한 1, 2점 정도 감점을 하고, 식이 틀리고 답이 맞는다? 그건 점수를 완전 하는 거고, 그리고 답만 써놨다? 그것도 거의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앞으로 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게 하고 공부를 공식을 만들지 않게 하고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식을 안 써도 이게 답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머리 좋은 학생들의 일부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식을 안 써도 답이 나오는데 왜 식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단순하게 시험 문제야 식 안 써도 답이 나오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쉬운 것도 어려운 문제를 대비를 하면서 식을 써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수까지 안 잡히면 계속 안 잡혀서 이제 좀 학년 더 올라가면 이제 그게 교정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식을 잘 쓰게 하고, 모든 그 시험, 아까도 그 시험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쪽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그 식을 굉장히 잘 씁니다. 좀 올라가면 식을 써야 될 거, 쓰지 말아야 될 거 다 구별해요, 본인들이. 내가 채점 이렇게 하면서 다 첨삭을 하니까. 첨삭은 2번 해요. 조교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빨간색으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교가 일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져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점수나 이거 다 다시 다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따가 혹시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가 뭐 가족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미리 30분 전에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날은 이렇게 시험이 없고 학부 브리핑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첫날 선행이 안 돼 있는 명의 같은 경우 첫날이 약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우에서
점점 어려워지고요. 정수 응용 문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그 범위는 여기 뭐야 진도는 여기에 강의 내용이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중등부하고 연결고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일단 좀 이따 그 얘기할게요. 시험지는 다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한 번만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게 원래 오늘 해도 보셨겠지만 시험을 잘 보는 잘 치러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시험을 본 거 지금 모아놨잖아요. 그거를 틀린 거만 일단 시험지 중에서 틀린 거만 일단 봐요.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백지를 줘요. 빈 걸 주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다음에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다 저희들이 걷어요. 보고 다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책을 교재를 4학원이 있는데 학원을 물론 가지고 오니까 4학원도 가지고 와요.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다 하게 돼서 종합시험을 보면은 그동안 했던 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동안 했던 게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가 안 됩니다. 마무리 정리 여기 이쪽에서 애들이 이따금씩 뭐 숙제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마무리를 잘 해서 식 쓰는 거나 이런 게 지금 아까 영어님도 보셨지만 시험 보면 식이 잘 써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다른 거 몰라도 식 쓰는 것은 확실하게 잘 줍니다. 그게 안 되면 막 점수가 깎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수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애들 와서 처음에 점수 보고 있어요. 어디가 있나 할 때. 그걸 보면서 제가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내용이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하지만 애들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본인 정리를 해서 식을 써보고 그리고 점수를 보면서 점수가 이렇게 너무 연연해도 안 되지만 점수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본인들이 1등하고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경쟁이 좀 붙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은 60점 미만을 제시식으로 보는데 근데 어떤 경우 뭐 70점 하는 어머님이 제시험 동의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60점 미만. 그리고 보강은 영상을 보내줘서 그걸 보고 질문 및 테스트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현장 연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는 줌으로 안 되면 그리고 나서 영상. 이게 또 수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영상을 보내달라고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상금은 벌금과 관계없이 이렇게 드리고 벌금을 제가 걷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한다든가 지각을 한다. 이러면 지각하게 되면은 앞에 어떨 때는 기다려주기를 하지만 얘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거든요. 지각, 무단결석, 숙제, 오답 뭐 있으니까 어떻게 상관없지만 시험지 마지막에 잘 보관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선물 증정이 뭐냐면 이제 애들 맛있는 거 사줘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를 마지막에 사주는데 어제도 애들이 벌금이 한 15,000원인가 그쳤나? 그런데 제가 3만원인가 이거 해서 피자 사가지고 애들 다 줬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시기니까 못했어요. 그 전에는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반응하니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성적은 개인 성적하고 평균이 나갑니다. 평균이 나가고 문자로 가시게 돼요. 문자로 성적은 강의실 게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에서 애들이 상금에 이렇게 민감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늦게 보면 상금에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지에서 대부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 마지막 정리만 잘해도 점수가 90점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0점이 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좀 무리니까 재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명근이 같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A까지 올라왔잖아요.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더 많이 어렵고 여기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중학교 과정이라서 우선은 문자와 식과 식세우기 식의 변형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시켜요. 왜 이걸 하냐? 이게 안 되면은 중학교 과정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거 들어갈지 아니면은 준혁이 같은 경우 이걸 했잖아요. 문자가식을 점수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냥 바로 꺾입니다. 그때 보고 만약에 이제 다 문자가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이걸 한 4주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는가 아니면은 되어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 미리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명근이는 좀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과정을 잘 밟아서 여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2학년 1학기 정도 끝나면 여기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리 3하고 2 이렇게 이 부분은 고등부 또는 영재원, KM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해도 웬만한 이론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잘하고 이제 영재고라든가 서울대나 연대 영재고 할 때도 여기까지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아까 이제 여기서 영재원 교대 영재원은 중학교 2학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게 교대 2, 3, 4, 2, 3, 4, 3, 4, 5 여기는 초, 6, 중1 연대하고 서울대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몇 명 안 돼요. 10명 정도는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해도 고등학교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기 내용은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타나잖아요. 그게 문장이 긴 형태로 나타나요. 수학. 그리고 문장을 보고 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식쓰기하고 문장을 읽고 수식을 표현하는 게 이게 최후의 승부수가 되는 겁니다. 영재원에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가면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교과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들은 여기 보면 이제 4학년까지는 이제 일반인 지성 쪽에서 하는데 여기는 대교 제가 이제 쓴 책인데 대교에서 써달라고 그래서 써서 이미 이제 판권이 넘어갔고 여기 5, 6학년 것은 제한테 이제 판권이 있는데 교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대교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책이 좀 어려워요. 이 책에는 이제 원리 탐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각 단원마다 요소에 들어있어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책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근데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 선행 과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된 게 초등학교 원리 탐구, 여기까지가 가면 중등부 원리 탐구,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원리 탐구 한 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가고. 이 외부에서 얘기하는 심화, 여기는 저희들은 중간 심화인 것 같아요. 극심화, 심화 굉장히 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학년에 맞게 심화 과정에 대해서 고등학교하고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여기까지 끝나고 가면 고등학교 때 실질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수업을 많이 했던 학생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상하를 몇 번 돌리면 다 끝납니다. 초등, 중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밑에 부분이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금방 다요. 예를 들어 정석 같은 경우에 기본 정석을 안 해요. 저희들 잘하는 애들은. 그냥 심화 과정으로 실력 정석으로 들어가도 금방 다 해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느린 것 같은데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거의 공부할 게 별로 없죠. 그런 단계가 되니까 저희도 책이 다른 데보다 약간 어렵고 위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 쓰는 것들은 이제 이거 얘기를 해주지만 쭉 보면 이제 수업 도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채점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식 쓰기, 서술형 순서, 공간 활용하기, 글씨 쓰기, 정제할 쓰기 이런 것들을 다 그 시험지 아마 첫 시험지를 받아보신 위에 써 있어요. 아마 어머님은 많이 보셨죠, 그게.
근데 내가 글씨를 잘 못 썼잖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첫 시간인데 잠깐 내용가. 저희들이 전자책판으로 돼 있어서 내용이 엄청 많은데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진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등부, 초등부와 중등부 연결고리를 이렇게 덧셈을 곱셈을 거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와요. 그게 이제 중등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곱하기를 하는데 문자로 돼 있을 때 곱하기 생략을 하면 더하기가 곱하기로 넘어가면서 문자와식이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여기 또 이게 얘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10인데요. 아까 누구예요? 준혁이가 이거 뭐냐고 10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왜 10이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왜 10이냐고 물어본 지 처음이니까. 이거 왜 10이냐고. 10이니까 10이죠. 이제 그러죠. 깜짝 놀라서. 근데 왜 10인지를 쭉 얘기를 해요. 가면 이제 옛날 것부터 쭉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식진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죠. 또 10이 또 나오는데 식진법에서 이게 10이고 오진법에서는 이게 5고 이진법에서 30법 이게 3이고 이진법 이게 2니까 이게 10이지만 10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진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0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저거는 명계고 애들한테도 하고 대학교 입시하는 애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왜 10이냐 물어보면 왜냐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죠. 왜냐면 맨날 저거 10만 10으로 봤으니까. 올라가고 10이 되면 올라가고 1자리 없다 이런 표시인데, 여기서 5가 되고 올라가고 1자리 없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면접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전개식이 왜 나오는지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약수와 배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것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영재원 학교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그냥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건 원래 신법이 얘들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좀, 왜 없어졌냐면 어려우니까 없어졌는데, 어려운 걸 없애면 더 어렵죠.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친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조만간 부활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학 개편되면. 제가 보기엔 부활돼야 되고,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쭉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기 중등부에서 나오는 빨리 계산하는 이런 계산 빨리빨리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소인수분해 도까지 했어요. 소인수분해 나오고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 등식의 원리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 과정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대신 그 학년에 맞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중등부는 좀 쉬워야 할 수 있어요. 연결고리를 잘 잡아서 목표하는 식을 잘 써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는게,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들이 곳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탐구를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숙제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용들이 그 애들이 이제 그동안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쉽게 풀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